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지갑 옮기기 운동, 잘못하면 여러분들 파이가 상폐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파이를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파이 지갑 옮기기 운동, 그리고 제가 이거에 옹호를 안 했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는 이 지갑에 옮기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OKX 거래소, 특정 거래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무조건 파이코인, 파이오니어들이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뭔가 파이코인이 OKX 거래소하고 최근에 뭔가 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OKX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OKX 거래소에서 물량 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OKX 거래소에서 파이를 사서 이거를 지갑으로 옮기는 행위, 뭐 이런 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최종 목적, 지갑으로 뺀 다음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요? 좀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일단 어떤 내용들인지 차분히 살펴볼게요. OKX 빼기 운동은 동덕 폭동 상태에 보는 것 같음. 댓글 1위 올리면 진현들 편을 세상이 들어주는 줄 알고 땡깡 부리는 거. 1만 10만에 당신은 살 것인가? 다 팔고 파이어족 할 궁리하겠지. 하지만 지금 가격엔 사겠다는 사람도 많음. 이게 현실인데 거래소 탓을 하고 선동하고 있음. 비트코인 신뢰 없고 기틀 다지는데 몇 년이 지났는지, 각 국가 수장이 움직이고 기업이 관심 가지는 등 자연스럽게 신뢰 쌓아서 가는 과정에서 몇 천만 해도 서로 사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여론전으로 가격이 형성되냐.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잘못됐다 비난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툭하면 뻑하면은 비트코인 비교하고 이더리움 비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존나게 많아요, 그냥. 예. 그래서 파이가 그렇다라고 하고 파이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 뛰어넘는 건 좋은데 뛰어넘는 걸 이런 식으로 여론전 일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게 될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파이오니어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과 굉장히 많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처럼 올라갈 수 있다. 어떤 거는 비트코인에 빗대면서 어떤 것들은 비트코인에 빗대지 않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때까지 사라 이렇게 선동질, 또는 지갑에 계속 옮겨라 선동질 해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탄생을 해서 지금의 가격이 됐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우리는 KYB 거래소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과거에는 초창기 3개였다가 5개 거래소로 늘어났습니다. 맥시 거래소까지, 이렇게 OKX 거래소부터. 그래서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게 OKX 거래소인데요. 이 OKX 거래소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버뷰에서 ICO를 보면은 이렇게 ICO가 2024년 10월 14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ICO를 실제로 했다고 OKX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도 오버뷰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8년 10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 날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ICO에 대한 관계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저는 거래소의 현재 관계자한테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저 ICO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코어팀에서도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히어로 모더님이 아니다, 코어팀에 문의했더니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금 OKX 거래소에서도 이거는 단순히 뭔가 이런 판매의 목적, ICO의 목적으로 했다라고 올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ICO가 뭔가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ICO 프라이스에 갖다 대면은 Price this crypto was first traded as라고 나와 있어요. 요것은 이 암호화폐가 처음 거래된 가격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ICO가 그 IC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여기 파이의 가격은, 파이에 있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이 오면은 그 시점에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ICO 데이트는 조금 뭔가 다르게끔,
여긴 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현재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콜 옥션에 대한 내용,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것은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이미 다 증명을 해드리긴 했어요. 그 실시간 방송 보면 과연 콜 옥션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무료 채굴 코인들이 과거에 상장이 되었다 상폐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돼요. MRST, 마르스 토큰,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무료 채굴 코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부족으로 상폐가 됐어요. 무료 채굴 코인 중에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과거에 거래량이 부족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부족하고 하면 당연히 시작부터 외면을 받고 거래소도 굳이 상장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이건 내 피셜이 아니라 실제 코인 시장에서 몇 년간 경험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제가 무료 채굴 코인 4년을 하면서 느낀 결과 뭐 진짜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코인의 거래가 거의 없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메타그라운드 한땐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그게 왜 상장 폐지가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거래량 충족을 못하면 그렇게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MRST 역시도 거래량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됐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억지로 그 거래량을 맞추기 위해서 한 프로젝트는 뭔가 코인의 그 구매를 코인의 가격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됐다라는 거, 당시 상장 가격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런 부분도 있네 라고 새로운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상폐가 무조건 거래량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상장 폐지를 하는데, 좀 더 고급지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상장 폐지라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유동성 부족, 그리고 사용자 참여 저조, 그리고 거래소 기준 미충족, 그 다음에 규제와 법적 문제, 이런 것 등이 여러 가지 대표적인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번 동영상은 좀 아쉽네요. 접근법이 OKX는 시세 조작을 한 게 분명하고라는데 선물 거래 등으로 완전히 파이의 값어치를 똥으로 만들었어요. 누군 그게 시장의 가치야 라고 말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거래소에서 빼는 행위 또한 소비자의 행위죠. 누군가 또 이야기하죠. 거래소에서 물량을 뺀다고 가격을 올랐나? 그러면 안 오른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정상적인 행위인지, 액션의 결과로 가격과 함께 파이오니어의 단합도 이뤄냈으며 이 행위로 인해서 생태계 사장님들도 자극을 받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의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만이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OKX의 콜옥션 경매 당시를 분석해보세요. 왜 5분과 55분 동안에 움직임이 없었는지, 그리고 시작 후에 OKX에서 작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것 또한 객관적 분석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실시간 방송은 증거물을 남겨놔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2월 20일 상장 당시 그때 제가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3시간 반짜리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콜옥션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되실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OKX는 시세 조작을 한 게 분명하고 선물 거래 등으로 완전히 값어치를 똥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분이 말한 건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가지고 마치 본인들의 그런 가격이 상승을 이뤄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옥션의 경매 당시를 분석하면 5분과 55분 동안에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저는 거래소에 대한 일반적인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될 테니까요. 왜냐, 대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일부 인플루언서의 선동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뭔가의 글에 의해서 좀 더 논리적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선동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OKX 첫 번째는 시세를 조작한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왜 다른 거래소들은 왜 시세가 동일하거나 유사했을까요? 다른 거래소들도 동시에 조작을 했나요? 같은 메커니즘이라면 맥시 거래소나 엘뱅크 거래소, 그리고 기존의 IOU라고 자칭했던 모든 거래소들은 시세 조작의 원흉이 아니었나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 참고로 저는 OKX 거래소 안 쓰고 별로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맥시라고 하죠. 맥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보다 여러분들 그럼 저기는 거래소가 이거는 파이에서 인정한 거래소 아니지 않냐 라고 한다면은 IOU도 빗대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 이것도 다 뺀다 치면 그렇다면 당시에 게이트 IO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트겟은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가격 자체는 거의 비슷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OKX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기는 뭔가 논리적으로 알맞지 않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래소에서 빼는 행위 동안 소비자의 자유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세 조작이라는 것으로 포장돼서 ICO로 했다라는 등 각종 이상한 논리를 갖다 펼치면서 그 말이 맞는 둥 하나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량을 뺀다고 가격이 오른다?
그래,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 보면요. 고래들이 대량 매집을 해요. 대량으로 진짜 사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뭐 몇천억 이렇게 막 그냥 긁어 삽니다. 몇백억 이렇게 사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한다? 지갑으로 옮깁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가지고 뭐다? 스테이킹을 돌리는, 뭐 락업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그런 행위를 통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경우를 봤어요. 우리 그거 1월 달에 많이 봤을 거예요. 1월, 12월 달. 12월 달이 11월 달이 맞겠네, 정확히.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초반. 이때 엄청나게 많이 오를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리플의 비전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락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갑에 있는 물량을 빼서 갖다 넣습니다. 반대로 락업이 해제돼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 거래소에 넣는 경우는 많이 떨어지게 됐어. 아마 그런 뭔가 테크니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파이에 적용시키려고 개인한테 매수를 해가지고 이걸 지갑에 빼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1000가 와도 그럼 계속 지갑으로 빼면 오르겠네요. 그쵸? 비트코인 가격도 역전하고 그런 메커니즘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걸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건 오래도록 락업 걸고 스테이킹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고래들이 하는 행위들이고요. 근데 개개인이 과연 그거를 하는 사람이 맞냐라는 거,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여러분들 지금 그거 있죠. 파이가 상장을 하면은 나는 더 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산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걸 한번 물음표를 찍어보세요. 자, 플러스 상장을 한 거 좋아, 한 거 좋은데 플러스 뭐가 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상장을 해서 산 사람들이, 나 산다고 마인드를 먹은 사람들, 그리고 vs 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스레드만 가봐도요, 각종 팔았다라고 하면서 수익 인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산 게 아니라 파이, 오래도록 있었던 거 락업이 해제된 그 물량을 옮겨가지고 판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로 이 판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세 조작의 원흉이 됐다는 거네요. 그쵸? 팔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쵸? 살라는 사람보다 팔라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팔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이 없나요? 자, 세 번째, OKX의 콜옥션 경매 당시에 분석 시작 후 OKX 작업 관련 이미 생방송에 기록을 남겨놨어요. 거래소가 조작할 가능성이 0%다.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소는 조작할 가능성이 0%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업비트 거래소나 빗성 거래소만 봐도 갑자기 렉이 걸리면서 멈춰있는 현상,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수량이 왔다 갔다 하는, 뭔가 봇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래량이 내가 팔기 전에, 내가 매도를 걸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량이 엄청나게 적어요. 예를 들면은 매수가 있고, 매수 수량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매수 수량이 이렇게 있어. 매수 수량. 그 다음에 가장 위에 게 매수 수량이 요만한 케이스요. 그쵸? 매수. 이만큼 매수하려는 수량들이 다 있고, 매도하려는 수량은 요따만큼 있어요. 요따만큼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따만큼 있고, 그리고 요따만큼 있고,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려고 갑자기 여기에서 살짝 중간 자리,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띡 걸어 놓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도 물량이 없어졌다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확확확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매수할 때는 못 사게 하려는, 이런 것도 그러면 하나의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런 메커니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시에 동시 상장인 다른 거래소들과 가격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당시의 가격, 그리고 코인 마켓캡만 가도 여러분들이 비트겟 거래소하고 게이트.io 이런 거래소를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거래소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OKX 거래소가 많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의견대로 하면요, 어떤 식의 논리가 되냐면, 지금 코인 거래소가 가장 많은 비트겟 거래소는 또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조작이라는 표현이 콜옥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웃긴 현상이에요. 콜옥션이 단순히 조작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시작을 한 다음에, 상장하고 시작한 다음에 그게 거래소에 조작이 있었다면, 그럼 숏을 쳤던 사람들은 다 거래의 조작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가격을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OKX 거래소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웃기다는 거예요. OKX 거래소에서 다 빼자는 운동을 하는데, OKX가 백날 본인들이 이렇게 빼서 좋아를 하는데 다른 거래소들은 왜 수량이 늘어날까요? 차라리 OKX 거래소가 불안정하고 불매를 할 거면 OKX가 탈퇴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 씨를 마르게 할 거면 거래소 탈퇴 운동을 해서 조작 거래소라고 칭하고 탈퇴를 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들은 매매를 못 할 거니까 그게 되게 현명하겠죠. 파일을 빼가지고 지갑으로 옮겨서 락업까지 걸라고 강요들 하는데 그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파이오니어들의 업적처럼 말하는데, 파이코인과 관련 없는 크립토 하시는 삼자분들이 보면 굉장히 이거는 배꼽 잡고 웃을 일이에요.
또한 왜 그럼 당시에 OKX 거래소로 옮긴 걸까요? 그리고 그 직후 행동들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다들 빼야 하는데 왜 안 빼고 다들 구경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팔고 있고 왜 이랬을까요? 액션의 결과로 가격이 상승했다? 다른 코인도 하나 작정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저도 그 코인에 힘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코인 하나 사고 지갑으로 옮기는 그런 빼는 운동 바로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 행위나 운동들이 거래소에 있는 걸 다 빼앗자라는 마인드라면은 저 완전 동참하고 완전 인정. 저는 이거면은 제가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OKX 거래소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아예 논리가 안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갑으로 옮기면은 가격이 오른다. 한두 명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뇌피셜적인 주장 때문에 OKX 거래소를 뺐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그렇다면 타 거래소가 똑같이 물량 빼앗아서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가 돼야 되는데 다른 곳들은 오히려 파이가 늘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봐봐요. 지금 노렸죠? 비트겟 게이트아이오 두 개만 합쳐도 벌써 1억 개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영상 이후로는 해당 영상으로 더 이상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 생각 없어요. 시장은 결국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 해가지고 선동돼서 따라가는 순간, 그리고 진짜 파이가 지갑으로 옮기기 운동에 대한 영향력이 발생한다면요. 거래소도 유동성이 없어서 결국은 상패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건 혹시 고려하지 않은 사항들이 아닌가? 저도 당연히 파이코인 응원하고 옹호하는 입장의 사람인데 가격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좋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다른 논리를 가져와서 그게 맞다고 할 만한 증거나 내용을 가져와서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면 저도 방송해드리고 해명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럴싸한 내용은 없고 말만 무성하고 글로만 열심히 써내려가는 걸 보면은 파이코인은 무조건 특별한 코인이고 어떤 논리를 가져와도 파이코인은 특별하기 때문에 논리만 갖다 쓰는 건 절대로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파이코인의 발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뺏어서 지갑으로 옮기는 행위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특정 거래소가 시세를 조작하고 뭐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뭔가 논리에 맞냐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1,000만 원씩 되더라도 절대 그래도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뭔가 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말로 여기 있는 수량들을 모두 빼앗아서 지갑에 넣었다. 그럼 거래소들이 더 이상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상장 폐지에 들어간 거래소들이, 거래소의 코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MRST를 비롯해서 여러 코인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의 가격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근데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파일을 상장 폐지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물론 거래소에 놔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무슨 운동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거래소에 씨를 말리겠다 해서 차라리 모든 파일을 매입해서 지갑으로 옮기게 운동하면 전 그건 찬성을 해요. 하지만 특정 거래소 씨만 말리겠다고 이상한 운동을 할 거면 차라리 그 거래소 불매 운동하고 이용하지 말자라는 운동을 해서 탈퇴를 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 있고 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파일을 지갑으로 옮기기 운동이 전체 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도 존중하고 응원하는 바예요. 하지만 배경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거래소가 조작질해서 특정 거래소에 뺀다고 그 영향력으로 코인이 오른다 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다른 거래소는 수량이 그만큼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잡음 역시도 파이코인이 뭔가 노이즈 마케팅을 대성공적으로 이뤘다라는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는 파이오니어들끼리 싸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파이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참신하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런 선동들이 나름 통할 때가 있지만 안 통할 때도 있고 나름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파이코인 단체로 사기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광신도적인 생각밖에 안 되는 그런 꼴이 돼버릴까봐 저는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이게 당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제 말이 틀려가지고 뭔가 좀 더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걸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도 인정하고 뭔가 좀 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응원하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